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지수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업종별이라든가 테마별로는 상당히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해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주도주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4.7%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코스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LNF가 4%,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또 한 3%, 4%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특히 이제 그 하이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플랫폼주들 그리고 최근 또 이제 중국 봉쇄령 해제 소식과 함께 중국 관련주들이 또 대거 강세 대열에 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제 그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KMW가 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FR 우리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HFR 그리고 RFHRC 이런 것들이 이제 9%대, 10%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세라는 것은 어떤 그 시소 논리죠. 시소라든가 이제 그 널뛰기 논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돼요. 같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바잉 클라이마스로죠. 매수의 극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제 같이 또 동시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 투매 종료와 함께 또 바닥을 이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정상적인 시세라면 한쪽이 좀 조정을 받아야지만 다른 한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이제 주도주 환경이 바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다소 좀 안 됐지만 일단 이제 그 여타 지금 뭐 플랫폼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5G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조정이 일단 그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하이브 주간 브리핑 시간이 되겠는데. 이제부터 구간은 이제 그 BTS의 이제 입대죠. 군대 불확성 해소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욕심 같아서는 이제 그 20만 원대까지 또 다이렉트로 좀 돌파를 했으면 바람인데 뭐 시장 환경과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이 진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만 원은 사실 그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지금 대략 한 1.9배 정도, 1.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치주들도 보통 이제 한 2배, 1.5에서 2배 정도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형적인 성장주가 지금 PBR이 2.0배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그 납득이 되지 않고 하여튼 시장 환경이 좀 바뀌면서 재평가 작업이 뭐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2년 1월달, 올해 그 1월달에 상장이 됐고, 상장 당시 최고점이 59만 8천 원이었어요. 장중 최고점 59만 8천 원인데, 지난달이었죠. 지난 11월 달에 이제 그 장중 최고점이 이제 62만 9천 원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때 즈음에도 제가 11월 달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만 원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못할 거고,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어떤 그 테마 혹은 업종별로 주도주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 이틀 동안 이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주도주 환경이 커다란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그 종목별들 이제 면면히 보시면요. 특히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안 돼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게 되면은 에너지 소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하이브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2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28만 주입니다. 28만 주는 아주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당한 그런 거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별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것들은 다음 주면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플랫폼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그리고 5G하고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1월까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 전지주들의 독주 무대였죠.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권을 이제 갓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62만 9천 원 최고점을 찍었어요. 1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그리고 이제 5G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매수가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이브가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기 위해서, 혹은 이제 5G 기타 등이 수혜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일단 그 2차 전지들의 어떤 그 추가 조정 내지 일단 소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순환매입니다. 오늘 또 거래가 많이 터진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조정을 받고 상당히 또 안 올랐던 그런 테마들 있죠. 업종이나 테마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시 공백을 통해서 다시 또 재도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역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아래는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이제 그 중국 관련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 힘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그 10월 중순경에 이제 그 42,000원대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7만 원대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69,000원. 지금 이제 12시 24분 현재 7만 원을 돌파했네요. 11% 강세입니다. 11% 강세.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은 사실 단기 에너지 소진으로 해서 바로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투가 대략적으로 한 50만 주 정도대, 40만 주에서 50만 정도로 봐야 되는데 17만 주니까 아직까지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이제 상당히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러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아래는 이제 HFR입니다. HFR 전에 제가 5G 종목 중에서 HFR과 그다음에 이제 RFHRC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HFR은 사실 그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요. 올해는 그것도 더 좋죠. 근데 이제 RFHRC는 이제 작년에 안 좋았어요. 작년까지 계속 안 좋아지다가 이제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RFHRC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바닥권에서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조정,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사실 그 다음 주 이제 주 중반 이후서부터 사는 것이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HFR 그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2020년 이제 259억 적자에서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작년에 이제 218억입니다. 218억 흑자 전환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800억대를 이제 돌파한다고, 뭐 내년도도 뭐 그리 나쁘지 않다. 내년도는 또 내년도 가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여하튼간에 218억에서 800억을 돌파했으니까, 근데 주가는 시장 침체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재평가를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하면 이제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거나, 혹은 이제 난 좀 물리더라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런 분들은 뭐 사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눌림목을 활용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RFHRC도 이제 그 5 중에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오늘이 12월 9일로 금투세법이 유예가 만약에 국회 통과된다면, 아직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제 연말까지죠. 내년부터 시행이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여지가 남아 있는데, 개별 중소형주들을 잘 봐야 돼요. 워낙 이제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실적이 좋고 특히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금 바닥권에서 여유 있게 물량을 좀 모아 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그동안 손실 부분을 단기간에 크게 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요일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휴비치였죠. 휴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V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I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그 셀바스 AI죠. 근데 급히 서둘 거는 없어요. 조정기니까 빠질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개별주 장세, 중소형 개별주 장세 대비해서 제가 개별주들, 경쟁력 있는 그런 개별주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돌발적으로 종목을 이제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제 그 추이를 살피면서 보고서라든가 뭐 하여튼 그 공시 내용이라든가 살펴가면서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매수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쁜 장세가 아니니까 조금 우리가 야성성을 좀 발휘해서 좀 다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려면 이제 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한국투자증권 이제 오늘자죠. 오늘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이제 앞으로 더해지는 것들에 주목하자. 일단 보고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목표 가격을 이제 23만 원 제시했는데 또 20만 원은 뭐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출친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모멘텀은 이제 그 BTS 부재 부분을 다른 사업을 어떻게 커버가 가능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자체는 이제 그 워낙 그 군대 관련 불확성으로 과매도가 된 상기 때문에 불확성의 해소와 함께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고,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면 BTS 부재에 대한 BTS 부재를 다른 쪽 분야의 부분에서 커버를 해준다면 주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BTS 없이도 지켜질 외형, BTS 솔로 활동 지속되고 있죠. BTS 외 라인업의 고성장과 높아진 IP 경쟁력을 창출하는 간접 매출로 외형은 전년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2023년도에도 이제 그 2020년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사라지지 않는 BTS의 가치. BTS가 이제 BTS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BTS 단체 활동 관련 불확성이 주가 하락의 핵심 요인이었으며 군입대 결정으로 2024년까지 감익이 예상되어 실적에 대한 우려 또한 확대했다. BTS 관련 불확성이 모두 해소된 현 시점에서는 본업 경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이제 불확성의 해소와 함께 상당 부분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후 상단 보시면 BTS 외 라인업 성장에도 주목. 멀티 레이블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데뷔 8년차 세븐틴은 더블 밀리언셀러에 등극해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TST, 엔하이픈 또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 올해 데뷔한 이제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그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날 이제 그 일본 현지 아이돌로 구성된 이제 N팀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일본 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굉장히 주가에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의 수익 창출 본격화 예상.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완전히 통합한 위버스는 내년 해외 아티스트 입점을 통한 신규 유입 확대,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 도입으로 커머스에 이은 신규 수익 모델 도입을 예상한다. 내년 일본과 미국 아티스트 입점으로 이용자 수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여러분들 그 블랙핑크가 활약이 대단하죠.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이 블랙핑크도 지금 이제 위버스에 입점이 돼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하이브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460억에서 1,9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480억인데 2,400억대 정도 전후가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2,4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 가깝다면 충분히 뭐 사실 주가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이제 그 보고서에는 없지만 게임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죠. 게임이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 빌보드 200 진입 앨범 보유수 BTS가 19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5개, 세븐틴이 4개, 엔하이픈이 3개, 르세라핌이 하나입니다. 다른 뭐 JYP라든가 SM하고는 이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2월 8일자 오후에 나온 이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덕질에는 팬덤이죠. 덕질에는 불황이 없다. 돈 쓸어 담는 버블 위버스 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역시 그 플랫폼 기업의 가장 커다란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누차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엔터 기업들은 사실 물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SM이라든가 JYP 같은 거 역사적 신고가 돌파 반열이 있죠. 그런데 엔터 기업의 약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제조업으로 따지면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거죠.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커버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엔터 기업의 한계인데,
하이브는 아니죠. 하이브는 사실 물론 이제 IP 기반이죠. 아티스트 기반이 되겠지만 다양한 어떤 이제 플랫폼, 다양한 어떤 간접 매출을 통해서 그 엔터 기업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는 엔터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포닝이죠, 포닝. 뉴진스가 이제 뉴진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는 거죠. 전용 앱 이름이 이제 포닝인데 이 하이브는 포닝과 같은 방식 구독권을 내년 상반기 중에 주력 앱 위버스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위버스에는 BTS도 당연히 있고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뭐 TXT, 엔하이픈, 세븐틴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다수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가격도 이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배 정도, 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데뷔한 이제 N팀이죠. 사실 그 N팀이 제2의 어떤 그 BTS를 꿈꾸면서 이제 탄생한 그룹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일본 오리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일본의 음악 시장은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그 엔터 회사들, 엔터 기업들 보면 SM이 됐든 뭐 JYP 혹은 YG들도 사실 그 일본 시장에서 큰 기반을 닦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시장에서. 자, 이것도 주가에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그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34분 현재 13,500원입니다. 9.3% 오르고 있어요. 15만 8,500원이죠. 15만 8,500원인데 그 거래량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그 28만 6천 주예요. 거래량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아주 그 적당한 그러니까 40만 주에서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 터지면 좋고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게 되면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100만 주를 넘어서 200만 주 정도 터지면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비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지금 거래량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수평선 하나 걷거든요. 수평선을. 그 수평선이 이제 뭐냐면 20만 원인데 20만 원. 우리가 저항선이 이제 여러 가지 저항선입니다. 가격 저항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 저항선, 또 이제 그 숨겨진 저항선에서 옛날 고점 때 그런 데가 되는데 지금 20만 원은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10만 원대냐, 20만 원대냐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제 일단 그 군대 불확성 해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20만 원이 가능하다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전반적인 이제 간접 매출, 뭐 위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성과를 낸다라면은 저는 20만 원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20만 원에서 고점이 아니라 어떤 그 하이브 주가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엔터만 보시게 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SM도 그렇고 YG SM도 그렇고 YG는 그렇고 JYP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역사 신고가 반열이에요. 지금 이제 불황이라고 그러죠.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엔터 산업은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서부터 사실 저희가 VIP 회원 안내를 다시 하게 됐는데 저희도 다소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 얻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개별 중수용 개별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턱없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중심으로 해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금이 있어야지 주식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무거운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좀 매도하셔갖고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잘 안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적은 상태에서 중소형주도 오르면 단방에 올라버립니다. 한 달만 해도 뭐 100% 이상 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차원 등해서 우리가 특별 할인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6개월에 300만 원, 1년에 이제 500만 원 했는데 일단 그 12월 30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방송이 나가고 좀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저렴하게 안 되느냐 그런 문의가 몇 차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에 이제 그 부가세 포함입니다. 6개월에 110만 원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회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개별 중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일단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입금 계좌가 있죠. 저희 법인 계좌입니다.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써 있는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하고 뭐 수량까지도 쓰시면은 제가 이제 판단해드리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문자 형태로 나갑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종목이 여러 종목 나가는 건 아니고, 자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갈 때는 이제 회사 개요라든가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 한 종목에서 한 3종목 정도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 등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